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 오늘은 절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은 절이란 말을 얘 혼자만 쓰이는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뭐라고 들었을 거냐면 구와 절 이런 식으로 묶어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어떻게 배웠을지를 제가 추측해서 말을 해보자면 구는요, 단어 2개 이상이 모여 있으면 구다라고 배웠을 거고요. 절은 구랑 비슷하긴 해. 단어 2개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절은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녀석들이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라고 하는 거는 단어 2개 이상, 절이라고 하는 건 주어 동사가 있는 단어 2개 이상이라고 했으면 마치 구라는 녀석 안에 절이라는 녀석이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항상 뭐라고 설명했어? 둘은 다르다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쵸?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절이란 게 무엇인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절이란 것에 대해서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을 배워왔던 것을 한번 먼저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장에 왜 뜬금없이 오형식을 얘기하는지는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장의 오형식을 한번 쭉 나열해 볼까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6형식은 없죠. 자, 그러면 모든 문장에 뭐랑 뭐가 있다? 주어와 동사가 있다. 주어와 동사가 있고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가 있다. 근데 1형식 문장 뒤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요. 2형식 문장 뒤에는 보어가 나오고요. 3형식 문장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고 4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오고 5형식 뒤에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온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거의 항상 여러분에게 뭘 알려드리고 있냐면 모든 문장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서 반반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드려 왔습니다. 어떻게? 주부와 술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해 왔어요. 주부가 뭐고 술부가 뭔데? 주부는 주어가 있는 부분이란 뜻이고 술부는 술어가 있는 부분이란 뜻이에요. 그럼 주어는 뭔데? 주어라고 하는 건요, 문장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앞으로 말할 이 문장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about what, about whom,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주어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민지를 때렸다 라는 말을 한다면 누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문장의 주인공은 누군 거야? 내가 주인공인 거라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수동태에서 배웠을 텐데 민지는 맞았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사실상 이 두 문장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똑같지만 이 문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민지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민지를 때렸어. 그래서 선생님이 나랑 민지의 부모님을 둘 다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연락을 하시겠어요? 아니, 얘가요 민지를 때렸어요 라고 저를 주어 자리에 집어넣겠죠. 근데 민지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민지가 맞았어요 누구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술어는 뭐를 나타내는 곳이냐? 주어가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할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 된다면 술부는 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이 들어있는 데가 술어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이 술어 자리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느냐? 동사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술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도 부른다? 동사라고도 부르는 거고요. 편의에 따라서 선생님들은 술어 동사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놈이 왜 갑자기 절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더니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자, 문장의 조건은 뭐 플러스 뭐라고요?
주부 플러스 술부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종종 절이라고 하는 게 문장 비슷한 거다 혹은 문장이랑 같은 거다라는 식으로 배워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절이라고 하는 건요, 주부와 술부가 있기만 하면 전부 다 절인 거예요. 다시, 절은 뭐라고? 주부랑 술부가 있으면 다 절이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주어 동사가 있는 것과 주부와 술부가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뭐가 새로운 개념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거 어때요? 제가 예문을 하나 적어볼까요? It is important.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중요하다잖아. 이건 전혀 특별할 게 없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for you to study hard. 그럼 무슨 뜻이 되죠? 문법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for 플러스 목적격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고요. 구조를 보니까 투부정사 to study hard가 이 문장의 진주어가 되고 앞에 있는 it은 가주어가 되겠네요. 그쵸? 근데 한번 볼게요. 제가 술부라고 하는 순간 뭐라고 말하지 않게 돼버려요. 꼭 동사일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느끼시겠어요? 제가 문장에서 술부의 술어 자리에는 동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술부의 원래 의미는 뭐였어요? 하고자 하는 말을 나타내는 게 술부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It is important for you to study hard 라고 하면은 to study hard, study라고 하는 녀석이 동사로부터 온 친구죠. 그쵸? 동사로부터 온 친구죠. 근데 to가 붙으면서 이제 더 이상 본동사, main verb라고 부를 수는 없게 됐지만 아무튼 동사처럼 하는 기능들은 다, 동사가 하는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사는 어느 자리에 쓰인다고? 술부 자리에 들어가서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다르게 말하면 투부정사도 지가 하고자 하는 말, 전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을 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술부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문장의 조건 중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 문장은 주부와 술부로 나뉜다 그랬죠. 술부,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지도 같이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뭐가 있어야 된다? 주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앞에 의미상 주어라며. 그럼 여기가 무슨 역할을 하면 돼? 주부 역할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문장의 오형식 때 배웠던 문장의 형태와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똑같네요. 그쵸?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절이라고 하는 걸 주어 플러스 동사라고 놓지 말고 주부 플러스 술부라고 한번 놔보자 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마치 제 설명대로 가면 투부정사는 절이라고 봐야 될까요? 구라고 봐야 될까요? 제 설명을 따라오면 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가 아니라 단순한 구가 아니라.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제가 이리저리 끼워 맞춘 게 아니라 실제로 대학교를 간다거나 외국 원서들을 보면요. 투부정사를 구가 아니라 투부정사 절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주부와 술부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문장은 어때요? It is important to study hard. 윗문장이랑 뭐가 달라졌어요? 윗문장에는 for you라고 하는 의미상 주어가 있었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쵸? 조금 삐뚤어지지 않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그래 100번 양보해서 to study hard 이 부분을
술부로 봐서 볼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근데 주부가 없잖아요. 주어 역할을 해줄 주부가 없는데 어떻게 얘가 술부예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되게 생각을 깊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왜? 윗문장을 다시 봐봐요. It is important for you to study hard. 이 부분에서 for you는요. 이 문장에 뭐였죠? 투부정사가 가져온 의미상 주어였죠. 의미상 주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뜻만 주어라는 거죠. 이 문장에 주절의 주어가 아니라 투부정사가 하는 행동을 누가 하는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따라온 그냥 의미만 주어 역할을 해주는 친구라고요. 그쵸? 그런데 의미상 주어는 왜 써주는 거예요? 의미상 주어는? 문장 안에 주어가 명명백백히 나와 있어. 그러면 얘를 써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누가 공부하는 게 중요한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for you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어서 그 주어를 굳이 밝혀준 것에 불과하다고요. It is important to study hard 라고 하면요. 의미상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혹은 일반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혹은 이 맥락상에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앞에서 민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고 칩시다. 이 문장에서 말하지 않은 민수라는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for you, for 정자, for 일반인, for 민수 이런 식으로 굳이 밝혀주지 않았다 뿐이지 투부정사는 항상 뭘 가지고 있어요? 의미상 주어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즉 항상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항상 주부를 달고 있는 거라고요. 보이는 주부를 갖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주부를 갖고 있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봐야지 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Study hard. 누가 이렇게 딱 소리 질렀어요. 우리 이거 보고 뭐라고 불러요? 명령문이라고 부르잖아요. 명령문에는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앞에 생략된 주어? you가 있다고 치니까. 모든 문장에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주어가 없다고 가정하긴 뭐하고 이 문장의 주어를 뭐로 가정한다고? you라고 가정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주어는 주어가 아니란 식으로. 그러면 study hard 이것도 문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you가 생략되어 있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이건 문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to study hard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에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의미상 주어라고요. 즉 주부가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 하나를 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준동사라고 배웠던 친구들 있죠? 두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친구들은 모두 누구로부터 온 친구예요? 동사로부터 온 친구죠. 동사에 to를 붙여라, 동사에 ing 붙여라, 동사에 ed를 붙여라. 동사로부터 온 애잖아요. 근데 동사는 애초에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했다고? 수어 자리에 들어가서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요. 그러면 준동사도 동사로부터 온 애니까 이 모든 친구들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모든 준동사는 이 앞에 사실상 뭘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준동사가 이끌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구가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 부르는 게 맞다? 구가 아니라 절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선생님, 그러면 구와 절을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절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절은요, 엄청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어떤 경우에도 단수 취급을 한다. 즉
엄밀히 말하면 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잘 생각해 보니까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오면 무조건 단수 취급, 동명사가 주어로 나와도 무조건 단수 취급했었죠. 아, 모든 절은 단수 취급하니까 마찬가지로 대절 단수 취급했었죠. whether, if절 무슨 취급? 단수 취급했었죠. WH가 이끄는 의문사절,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이 친구도 단수 취급했었잖아요. 절은 단수 취급하겠더라 라는 게 하나의 문법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할 예정인데 그 숙제가 뭐냐?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진짜 절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우리 관대절, 관대왓절 되게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 보니까 뭔가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죠?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what을 어떤 이름으로 배웠을 거냐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라는 이름으로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사를 포함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the thing이나 the things와 같은 선행사가 있었고 그 뒤에 which나 that 같은 게 쓰인 구조였는데 여기에서 the thing 혹은 the things that 이 부분을 what으로 줄여서 썼다는 거예요. 융합시켜서 썼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질문. what은요? what절은요? 무조건 단수 취급일까요? 복수 취급을 할 수도 있을까요? 힌트로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이번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숙제에 대한 답은 오픈 채팅을 통해서 공개하거나 다음 영상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판서 베끼실 수 있게끔 한번 쭉 비춰드리고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